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날씨가 참 덥죠. 제가 차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촬영을 주로 하는 그 방이 에어컨이 없어요. 카메라를 켜고 얘기를 하는 순간순간에 막 땀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차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요게 괜찮겠다 싶으면 지금 한 4, 50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괜찮은 힐링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풀어보는 영상을 촬영을 해보면 출퇴근 시간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촬영을 해보고 괜찮으면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런 영상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방학을 하고 지금 거의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기간 동안 조맥구 선생님,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시는 선생님 계십니다. 김병수 선생님이라고. 요분도 가서 뵀어요. 또 어제는 경기도교육청에 다른 일로 갔었습니다. 교사 크리에이터 협회 회원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함께 만날 수 있었고, 선생님들의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기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학교 현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어떻게 하면 잘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그 서희초 사건 그 이후로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좀 도입이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고 도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생활지도 측면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그 일 이후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느끼고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역으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라고 물어보니까 변화된 게 없다. 제도만 더 복잡해진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해서 교사들이 사법권하고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학교폭력의 조사를 맡기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제도다. 그래서 그 대통령과의 담화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경찰에 그럼 이관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당연히 이관이 되는 수순으로 가겠구나 라고 했는데,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기존의 제도에서 학교폭력 조사관이 들어와가지고 조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사안을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만 늘어나고 처리되는 시간, 그리고 절차만 더 복잡해지는, 업무 담당자는 더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는 그런 걸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사실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피해 학생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라든가 재발 방지 약속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학교폭력 예방법의 취지가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교폭력 예방법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접수를 하고 학교에서 빠르게 처리를 해야 2주, 거기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1주 추가가 되잖아요. 근데 조사관 제도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학교에서는 거의 3주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넘어가요. 넘어갈 때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장 종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죠. 학교장 종결제 여부를 판단을 할 때 네 가지 요소를 판단을 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지원청에 학폭위 개최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초중고의 학폭 사안을 모두 다 담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4주가 다 소요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것만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7주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거나 또 별도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들은 사실상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주 안에도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7주라고 하는 기간은 거의 2달에 가까운 시간이고, 한 학기를 4달 정도로 보았을 때 4달에서 5달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봤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시간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 입장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학교 폭력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정의부터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 중에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정의를 변경을 하고, 적용되는 내용들도 간소화되어서 지금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셔야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가 연수 때나 또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학교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부를 시켜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학생이 일으킨 폭력은 학교의 문제, 또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문제, 그리고 학교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는 그런 용어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처럼 불링이라든가 청소년 비행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 학교 폭력의 정의부터 개정을 하고 학교 폭력 예방법의 전면 개정이 지금 시점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에어컨 틀어놓고 촬영을 하니까 시원하네요. 방 안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차 안으로 좀 피신을 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또 찍어보고 영상이 괜찮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제가 이동하는 시간에 한 가지 주제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도 읽어보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